자, 일단 이제 오늘도 일단 역시 좋은 리듬 또 안아갈 수 있도록 한번 또 분석 잘해왔습니다. 일단 이제 오전 경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일본 야구 요미우리와 한신의 매치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일단 이제 요미가 일단 2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신전에 일단 이번에 또 일단 역시 루징 시리즈를 조금 기록을 했던 만큼 오늘 경기 반드시 도약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죠. 자, 오늘 경기는 이제 이시카와 타처야와 일단 이제 몸 배치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일단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승패 라인업은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요미도 일단 타선 리듬감은 그렇게 조금 나쁘다고는 좀 볼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약간 투수진들, 어떻게 보면 토고부터 이번 시리즈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또 기복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한신 빠따가 일단 역시 직전 경기 때보다 일단 이번에 또 요미 시리즈에서 상당히 또 강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좀 지켜봐야 돼요. 일단 특히 또 일단 이제 이시카와 타치야 같은 경우도 일단 물론 이제 첫 경기 때는 일단 5이닝 무실점으로 일단 야쿠르트전에서 나름의 또 호투를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선발 전환 첫 해거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또 일단 이제 다소간의 기복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몸 배치는 일단 도쿄돔 원정에서 약해요. 도쿄돔 원정에서 지난 시즌에도 상당히 또 열악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이제 조금 3이닝 동안 6실점 패전을 한 차례 또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구속이 상당히 또 빠른 친구인데 간혹가다 일단 제구브라드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다가 일단 첫 경기 히로시마전에서 역시 4.1이닝 동안 8피안타 2실점으로 상당히 또 불안한 피칭들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기준점 대비해서 오버를 한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승패 라인업에서는 저는 약간 요미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일단 오늘 매치업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래도 몸 배치의 불안 요소가 조금 더 크다는 점에서 요미 사이드로 근소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 경기는 또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경기야. 그지? 한신도 타격이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역시 몸 배치도 도쿄돔 원정에서 약세를 보여준다면은 승패보다는 그래도 일단 6.5바를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 내용으로 한번 좀 전개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요미와 한신의 매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바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지 품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니오넴과 일단 오릭스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넴이 어제도 상당히 또 많이 몰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선발도 조금 니오넴이었고, 그런데 일단 오릭스가 또 부상자가 조금 많았던 가운데 지금 현재 오릭스가 어떻게 보면 타격적으로 일단 상당히 일단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오케이. 좀 이따 이야기하자고. 자, 그 가운데 일단 이제 최근 일단 이제 5연승의 오릭스입니다. 5연승의 오릭스 그 기간 동안 일단 타선 폭발로 어제 경기 때도 일단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경기를 좀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베르하겐과 다카시마 타이토의 맞대결이라면은 조금 한번 또 생각이 조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베르하겐 같은 것도 일단 이제 약간 선발이 긍정적인 요소들을 조금 안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 뚫을 때 니오넴의 타선이 약간 조금 죽었지, 그지? 니오넴 타선들이 약간 조금 지금 이제 4경기 동안 어떻게 보면 8득점에 그칠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1승 4패로 어떻게 보면 홈 개막전 시리즈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일단 흐름이 또 좋지 못한 가운데 경기력들을 조금 끌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건데 일단 오릭스가 어떻게 보면 일단 투수력은 원래 또 기본적으로 일단 불펜도 그렇고 상당히 일단 좋은 팀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제 무엇보다 타선에서의 분위기가 지금 무엇보다 상당히 또 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오릭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르하겐도 일단 무엇보다 나름 또 일단 시즌 첫 경기가 조금 나쁘지 않게 흘러갔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르하겐 같은 경우도 일단 약간의 기복들이 좀 있거든. 그러네요. 이거 일단 다카시마 히로토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라쿠텐전에서 5이닝 동안 나름 또 1실점으로 잘 버텨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오릭스의 역배 공략 포인트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이 경기도 일단 6.5 기준점에 오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버도 일단 좋은 부분들이 타이터도 지난 경기 때 일단 호투를 좀 하긴 했지만은
저만 또를 피안타는 조금 많았거든. 일단 이제 5이닝 동안 7피안타를 맞았어. 그럴 정도로 약간 조금 이제 피안타율은 조금 높았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또 오늘도 일단 리오넴의 타선에서도 득점이 일부 또 나와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요 경기는 일단 오바 좋아 보이고 그 가운데 일단 오릭스 역배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오릭스 타선 상당히 또 일단 뜨거운 가운데 있다는 점, 어떤 팀이든 이렇게 상승세를 탈 때는 또 한번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연승의 오릭스, 그러다 일단 이제 최근 1승 4패의 리오넴의 맞대결, 역시 오릭스과 함께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소프트뱅크와 세이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일단 이제 소프트뱅크 올 시즌 처참한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퍼시픽 리그 꼴찌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제 경기가 지금 현재로 잘 안 풀리고 있죠.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카이의 이탈 때문인지 뭔지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1승 6패, 7경기 동안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득점은 지금 안 뽑히고 있어요. 일단 평균 득점이 2.7점인데 실점은 어떻게 보면 5.14점으로 상당히 일단 높은 가운데 투타 밸런스가 깨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뱅의 상황이 가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떤 팀이든지 영원한 일단 왕조는 없습니다. 그죠? 그 왕조의 균열들이 일단 지난 시즌부터 서서히 일단 시작이 됐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 가운데 일단 이제 올 시즌은 조금 더 심각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경기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세이브가 일단 어떻게 소뱅 투수를 상대히 또 잘 공략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일단 타격감에서 조금 날쭉한 모습들을 보였던 소뱅이 조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또 우아사와의 등패 일정이야. 우아사와 같은 경우는 일단 리오넴에서 또 넘어왔는데요. 리오넴 시절 때도 역시 약간 세이브전에서의 열세를 조금 보여줬던 자원입니다.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또 세이브전에서 다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아사와는 리오넴 시절 때도 세이브전에서 유달리 또 피안타가 많았던 자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와타나베의 선발 우세를 또 볼 수 있는 경기예요. 일단 이제 물론 소뱅의 타선 라인업들을 절대 부정하는 내용들은 아닌데, 최근에 일단 팀 타격도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해 있는 상태긴 해.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요 경기는 와타나베와 우아사와의 맞대결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또 일단 세이브가 우아사와전에서 강점을 충분히 또 발휘할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와타나베는 일단 지난 경기 때도 일단 호투를 펼쳤어요. 일단 이제 무엇보다 리오넴 상대로 7이닝 동안 2실점, 7이닝 2실점으로 상당히 일단 탄탄한 피칭 라운드를 보여줬다면은, 우아사와는 일단 역시 지바롯데 상대로 일단 역시 조금 6.2이닝 3실점으로 다소간의 조금 장타용들이 또 나왔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 세이브 역배, 오늘은 약간 일본 야구 역배가 조금 자주 보이는 경기들이 좀 있다. 세이브 역배와 함께 요 경기도 일단 6.5 기준점, 6.5 기준점이라면은 일단 역시 조금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 오버와 함께 역시 세이브 역배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충분히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오늘은 왜 또 소사장이 2.5 프렌을 없앴나 모르겠어. 그지? 2.5 프렌이나 프렌 사이드는 또 없앴다. 해외 축구 또 언어바를 조금 넣어주지 차라리. 그죠? 조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쿠르트와 일단 주니치의 매치업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쿠가와와 일단 이제 오늘 날씨부터 볼게요. 일단 메이지 진구구장 날씨는 오늘 경기는 조금 이제 흐린 가운데 그냥 조금 펼쳐진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날씨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일단 오늘 경기가 또 펼쳐지는 내용인데, 오늘 선발 매치업 또 일단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쿠가와와 일단 메이아의 또 맞대결로 또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자, 오쿠가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전 등판 경기 때 어떻게 보면 일단 요미 상대로 일단 7피안타를 맞았지만은 나름 또 일단 무실점으로 조금 버텨냈던 위기관리 능력을 조금 보여줬던 자원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역시 조금 개막전 선발로서 또 나섰던 이유들을 조금 증명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일단 또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이에요. 근데 일단 이제 부상 공백이 조금 길었던 자원이라 가지고 조금 아직까지 일단 선발로서 이렇게 시즌을 조금 소화했던 적은 없었는데, 올 시즌은 이제 조금 몸 상태가 좀 좋아졌고, 시범 경기 때도 역시 경기력이 조금 준수했던 거를 일단 역시 증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은 이제 야쿠르트가
1선발로 이제 오쿠가와를 조금 낙점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오쿠가와의 퍼포먼스, 건강한 오쿠가와를 한번은 또 기대를 해봐두셔도 좋은 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면 또 일단 메이야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개막전 요코베이전에서 7이닝 동안 2실점으로 호투를 펼쳤습니다. 근데 일단 그 가운데서도 역시 팀 타격이 터져주지 못하면서 조금 일단 또 패배를 또 안았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메이야 같은 건 일단 지난 시즌부터 일단 계속해서 일단 부진들이 조금 시작됐어요. 일단 올 시즌 1패 포함해서 일단 지난 시즌 경기까지 포함해가지고는 역시 쭉 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총 7연패예요. 7연패 작년부터 해서 올 시즌 패배까지 해서 7연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유달리 또 메이야 또 등판 일정 때는 주니치 타선이 터져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다가 일단 메이야도 메이지 진구구장 원정에서의 약간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일단 충분히 또 야쿠르트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경기를 어느 바로 째기에는 물론 이제 조금 메이야의 피칭 내용을 또 너무 폄하하긴 조금 그렇고요. 물론 이제 메이지 진구구장이라면은 6.5발을 또 공략 포인트로 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쿠가와가 일단 이제 주니치전에서 조금 피칭 내용이 또 긍정적으로 뽑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한번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어. 어느 반은 살짝 버리시고 언더를 또 찍기에도 조금 애매하지, 그치?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야쿠승으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쿠르트 이제 조금 타선의 분위기도 점점 조금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긍정적이고, 선발 매첩도 조금 오늘 우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요 경기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히로카프와 일단 요코베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일단 최근에 일단 타격 폼이 또 일단 좋은 가운데인데요. 특히 또 일단 히로카프가 일단 타격에서 불을 뿜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두 경기 연속으로 일단 역시 8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지금 요코베이의 불펜진들을 상대로 잘 공략을 해내고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제 오늘 경기는 일단 타이나 겐타로도 그렇고 모리쇼이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일단 조금 첫 등판 일정 때는 나름의 또 호투를 펼쳤던 내용이긴 하지만은 두 팀 선발들은 다소간에 조금 기복이 있는 자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조금 1군 주력 피처들도 조금 아니었던 자원들이고요. 일단 모리쇼이도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일단 호투로 인해서 올 시즌 약간 낙점을 받았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자원이지. 그 가운데 일단 요 경기를 일단 선발 매첩이 조금은 지금의 타격감을 고려했을 때 요코베이도 타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약간 매첩상 조금 다소간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는 매치업이야. 그렇다면 일단 이 경기는 일단 5.5를 받을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승패 라인업은 한 차례 이 경기는 패스를 하시고요. 일단 이 경기는 일단 5.5오바를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게 아무래도 일단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경기입니다. 일단 요 경기 어떻게 보면 일단 두 팀 선발들 지금 현재 일단 나름 또 일단 1승씩을 걷어냈던 피처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일단 역시 양팀 타격감 대비해서는 조금의 일단 다소간의 기복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치다와 일단 가와사키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치다는 아시다시피 일단 무엇보다 일단 홈 경기가 좀 안 좋아요. 왜냐면은 워낙 일단 이제 홈에서 더 공격적인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작년에도 홈에서 실점이 훨씬 더 많았던 페이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또 원정이 더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다소간에 조금 기복들이 나다 보니까 원정은 극강, 홈에서는 다소 뜨뜨금미지근한 경기력들을 보여주는 게 마치다라는 점을 조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 가운데 일단 역시 무엇보다 약간 공격적인 운영들은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치다는 홈에서 실점률이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와사키도 일단 역시 후쿠오카에서 일단 이제 하세베 감독을 조금 부임을 시켰죠. 근데 일단 이제 공격적인 템포도 그대로 조금 이어가고 있고, 일단 오시마도 복귀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부상자들이 거의 다 합류한 가운데서 최근에 일단 이제 한 2년간의 멤버 구성 중에서 제일 좋은 멤버 구성을 조금 안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제 작년에 일단 가와사키가 마치다 원정에서 4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던 만큼 일단 이제 지금의 라인업들 가와사키 상대 또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일단 2.5바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일단 홈 성적이 9승 4무 6패로 일단 마치다가 조금 이제 실점률이 조금 높았던 모습들을 조금 감안하고 일단 가와사키가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일단 리그 2위와 3위의 맞대결이죠. 근데 일단 이제 가와사키 올 시즌 퍼포먼스가 예전의 왕조의 부활을 조금 알리듯이 지금 현재 경기력이 상당히 또 준수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이 경기를 일단 가와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한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도 가와사키 지금의 멤버 구성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때도 일단 마치다 원정에서 4대1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 그 부분도 한번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 경기는 가와사키 사이드, 그리고 일단 이제 2.5 기준점에서는 역시 오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일단 이제 부상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풀 멤버의 맞대결이라는 점도 상당히 또 재밌는 맞대결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요코하마와 일단 역시 시미즈의 맞대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일단 승격팀이죠. 승격팀의 매치업인데, 일단 이제 요코하마 FC가 지금 현재 리그 2승 1무 5패로 어떻게 보면 일단 1부 리그에서 조금 고전하고 있다면은, 시미즈는 또 나름 했던 8위자리 3승 2무 3패로 조금 준수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큰 경기력의 차이는 크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2부 리그 시절 때 전력들이 조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또 요코하마 FC가 일단 루키안을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이제 전력 보강에는 요코하마 FC가 조금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무엇보다 일단 시미즈 같은 경우는 카를리노스를 일단 떠나보냈죠. 그 가운데 일단 기타가와나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격진들을 조금 꾸려가는데 일단 뭐 수비력은 조금 준수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약간 이제 원정 경기는 다소간에 조금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일단 요코하마 FC가 역배를 받았다면은 오히려 일단 요 경기는 약간 프랜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는 상당히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루키안이 요코하마에서 완전히 일단 적응을 하고 팀 내 일단 그 조금 전략 전술에 조금 녹아들었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시미즈가 일단 전략 이탈 면에서는 더 크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일단 또 시미즈가 원정 성적이 일단 작년 대비해서 조금 홈 대비해서 조금 부진했죠. 그런 행동도 있다면은 요 경기는 일단 약간의 욕구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 가운데 약간 안전한 접근은 요코하마 프렌을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굳이 어느 바를 건드릴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드는 내용입니다. 안전한 접근. 제일 안전한 접근은 프렌 사이드가 될 것 같고요. 조금 욕심 나신다면은 요코하마 역배로의 공략 포인트를 살짝 염두를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흐름을 잡아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빗셀고베와 일단 니가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가타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고야가 꼴찌였는데 그 사이에 일단 나고야가 조금 경기력이 좀 올라왔고요. 일단 이제 니가타가 조금 이제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니가타가 올 시즌 조금 뭐 사간도스 제가 또 강등될 때 작년에 또 말씀을 드렸죠. 일단 작년에도 일단 개막전 때부터 사간도스 이런 식으로 셀링 클럽으로 나가면은 일단 리그 내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시즌은 니가타입니다. 니가타. 단순하게 지금 꼴찌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니가타도 올 시즌 역시 선수 영입에 상당히 또 소홀했어. 그러다 보니까 전력 보관도 그대로 조금 안 했고 그 가운데 일단 이제 벤치 멤버들의 퀄리티가 좋으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지. 그 가운데 역시 뭐 일단 리그 경기력이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4무 4패로 바닥을 찍고 있는 이유는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빗셀고베는 일단 오사쿠 무토 체제의 약간 순혈주의 팀이죠. 근데 일단 이제 무엇보다 일단 이제 또 나름 또 용병을 또 이번에 또 영입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일단 적극적으로 일단 에릭을 또 가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어떻게 보면 또 빗셀고베가 약간 이제 용병들의 무덤이었거든요. 일단 뭐 예전에 또 이니에스타도 그렇고 약간 용병들이 또 후안마타도 그렇고 약간 합류를 하면은 유달리 일단 역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일단 또 순혈주의 모드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에릭은 최근 일단 용병 영입됐던 자원들 중에서 제일 좋은 컨디션들을 보여주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경기는 무토가 출전이 불투명하지만은 빗셀고베는 최근의 경기력들을 약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늘 슬로 스타터예요. 시즌 초반부터 역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늘 약간 시동이 조금 늦게 걸려. 근데 일단 이제 늦게 걸린 시동들이 발동을 조금 가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점진적으로 밀어붙이는 힘들이 있는 팀이 빗셀고베라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이제 최근에 니가타와의 경기 때도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6승 1무로 홈원정 가리지 않고 일단 니가타전의 강점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니가타는 오늘 또 주포, 어떻게 보면 일단 타니구치가 또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일단 역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일단 요 경기는 최영ብል 일단 빗셀 사이드, 빗셀이 또 니가타전도 강한데 근데 일단 역시 조금 니가타의 여러 가지 부상 이슈도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요 경기는 빗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니가타의 최근의 실점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했을 때는 약간은 그래도 일단 2.5바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 빗셀고베가 아시다시피 조금 지키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모습들 좀 보여줄 때도 좀 있긴 하지만은 니가타전에서는 일단 일정순의 다득점이 조금 낮던 매치였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2.5바와 함께 빗셀 사이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후쿠오카와 우라와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후쿠오카는 아시다시피 일단 이제 김명희 감독, 어떻게 보면 하세베 감독이 일단 역시 조금 가와사키로 조금 떠난 가운데 일단 이제 더 수비적인 감독을 데려왔어요. 김명희 감독을 또 데려오면서 일단 이제 수비 밸런스를 상당히 또 강조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철퇴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단 잘 안 집니다. 그런데다가 상당히 또 일단 또 수비 밸런스들, 일단 클린시트 경기도 상당히 또 많이 조금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일단 좋은 경기를 또 좀 보여주고 있는 수비진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근데 일단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도 약간 직전 경기, 어떻게 보면 시미즈와의 또 더비 게임에서는 2대1의 승리를 거뒀지만은 약간 원정 성적은 다소간에 조금 아쉬운 팀이란 말이에요. 원정에서의 기복들을 좀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만큼은 일단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2점 언더가 1.40 배당으로 일단 상당히 또 낮게 잡혀 있는데요. 일단 언더도 상당히 또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일단 무승부나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우라와가 원정 기준으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단 5번의 원정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4무 1패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원정 1승도 없고 원정 5경기 동안 4무 1패다. 그렇다면 일단 역시 언더도 좋아 보이고 그 가운데 역시 무승부의 공략 포인트도 상당히 또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 부분도 한번 살짝 염두를 하시고 안전한 접근은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가져가실 수 있는 경기가 후쿠오카와 일단 우라와의 매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이제 국내 야구로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천으로 일단 취소됐던 경기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한 경기가 치리노스와 일단 역시 올러의 맞대결, LG와 기아의 맞대결입니다. 자, 일단 어제 선발들 그대로 또 나오는 경기고요. 일단 이제 조금 어제와 동일하게 약간 이제 올러도 올러지만은 일단 치리노스의 퍼포먼스가 일단 상당히 또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주면서 일단 역시 국내 야구에서도 일단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조금 보여주지 않고 있죠. 원래 또 일단 솔직히 치리노스는 국내 야구에 있기에는 조금 퀄리티가 조금 괜찮은 자원이야, 그지? 그럴 정도로 일단 역시 최근의 행보가 상당히 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역시 또 메이저리그에서도 일단 일정 수도 먹힐 수 있는 자원인데, 왜 국내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고가 조금 불안했긴 했지만은, 솔직히 일단, 리그는 지금 씹어먹고 있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올로도 또 나름의 또 피칭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올로는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메이저리그 시절 때도 원정에서의 다소간의 조금 기복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일단 이제 무엇보다 일단 최근에 일단 기아가 타선이 조금 안 터져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직전 맞대결 같은 경우도 LG가 또 일단 8대2로 승리를 거뒀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 가운데 약간 이제 불펜진들을 또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필승 카드들 올 시즌 투타 밸런스도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LG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아도 언젠가는 일단 이 타선이 회복이 될 거야, 그지? 타선의 분위기가 조금 개선이 되고 더 좋은 행보를 보여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일단 그래도
선발의 우세는 확연하게 일단 LG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조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경기는 LG 승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패스입니다. 언어반은 일단 요 경기는 살짝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LG의 타격은 상대 일단 역시 오버를 조금 부르게 만들어요. 그죠? 한번 더 선택지를 잘 한번 품어보시길. 저는 일단 LG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SSG와 일단 KT의 매치업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일단 이제 적용용 등판이에요. 적용용 등판이고, 일단 소용준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뭐 1패를 안긴 했지만 또 일단 나름의 또 피칭 내용이 일단 첫 개막전 때 첫 등판 때 나쁘지 않았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도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일단 문승원은 아시다시피 홈 경기가 불안하죠. 일단 또 선발로서의 무게감이 그렇게 조금 좋은 자원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일단 SSG도 아시다시피 타선에서의 밸런스가 약간 좀 깨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문승원이도 일단 역시 홈 경기 피칭용의 불안 요소들은 안고 있다. 근데 소용준은 일단 무엇보다 일단 SSG 원정 피칭 내용이 일단 역시 상당히 일단 준수한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단 6경기 동안 원정 일정에서 3승 무패 2.43의 방울로 SSG 타선들을 상당히 또 잘 공략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경기는 일단 이제 소용준 카드는 일단 역시 조금 적용용으로 오늘 카드를 꺼내는 거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 KT 역배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도 일단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소용준의 SSG 원정 강세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증명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경기네요. 일단 요 경기는 역시 KT 역배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롯데입니다. 어떻게 보면 롯데는 아시다시피 또 정배받았을 때 가기는 조금 그렇죠, 그죠? 역배받은 롯데인데 일단 오늘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선발 매치업에서는 확연하게 롯데가 좀 앞서 있어요. 일단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은 지금 현재 일단 물론 이제 좋은 용병들이 상대도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일단 역시 압도적인 피칭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상대로 일단 6.1이닝 또한 2실점 노디시전이었고요. 그 가운데 일단 SS 상대로도 일단 역시 7이닝 또한 1실점 노디시전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없지만은 두 번의 일단 퀄리티 스타트 정말 안정적인 피칭 내용들을 보여줬을 정도로 상당히 일단 고퀄리티의 피칭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또 일단 김유성 같은 경우는 역시 학폭 논란이 조금 있었죠. 학폭 논란이 좀 있었던 데다가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이승엽 감독이 약간 이제 조금 구제를 해줘가지고 조금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선수로서 합류를 할 수 있었던 계기였었는데 뭐 일단 공도 빠르고 좋아요. 공도 빠르고 상당히 일단 좋은 자원이긴 하지만은 일단 이제 무엇보다 작년 성적도 약간 기복들이 좀 있었던 데다가 일단 이제 뭐 키움전에서 일단 역시 조금 뭐 아웃 카운트를 하나도 못 잡고 일단 역시 조금 2볼넷만 허용을 하고 또 일단 이제 조기 강판 됐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김유성이가 일단 오늘 경기 호투를 할 거라는 예상들은 잘 들지 않습니다. 물론 롯데이기 때문에 조금 일정 수준 이닝 소화력은 조금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조기 강판의 그 후폭풍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전 요 경기 일단 역시 약간 무엇보다 일단 역시 롯데 사이드. 일단 오늘은 또 롯데 사이드로 또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일단 롯데가 6대1로 승리를 거뒀죠. 일단 역시 1차전 패배를 또 복수하는 그런 피칭 내용들을 보여줬던 만큼 오늘 경기도 어떻게 보면 또 데이비슨의 호투 가운데 일단 시즌 첫 승 달성이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내용입니다. 일단 김유성의 불안 요소가 커서 그래요. 일단 요 경기는 롯데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요 경기도 일단 역시 약간 조금 언어반은 조금 패스를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다음 경기는 삼성과 하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선발 매치업에서 일단 레이에스의 우세가 조금 확실한 경기 중에 한 경기이긴 합니다. 레이에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지난 시즌에도 일단 역시 조금 하나전에서의 강점들을 또 나름 또 보여줬던 내용이었고 홈 경기가 작년에 일단 6승 1패 거의다 또 3.36으로 일단 준수한 피칭들을 보여줬던 자원이에요. 그런데다가 올 시즌 출발도 일단 나쁘지 않은 피칭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두산 상대로 5이닝 홈런 한 방 맞아서 그렇지 2실점으로 상대 또 안정적인 피칭 내용들을 안고 왔던 자원입니다. 다음에 또 일단 엄상백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복이 상당히 또 심하죠. KT 시절 때부터 조금 밸런스가 좀 좋지 못했었는데, 일단 이제 뭐 LG 상대로 4.2이닝 동안 어떻게 보면 2실점 패배를 좀 당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닝 수화력도 조금 떨어졌고요. 추가 실점이 더 나올 뻔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조기 강판이 됐을 정도로 일단 상대 또 피칭력이 불안하고, 일단 또 작년에 삼성전에서 1승 2패 역시 6.60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삼성전의 열세를 또렷하게 보여줬던 자원이 엄상백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선발의 우세, 타선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 불펜까지도 어떻게 보면 삼성의 우세를 조금 볼 수 있는 경기라서 삼성의 똥배당은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경기는 삼성승을 조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9.5 기준점에 오버도 조금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엄상백은 라이온즈 파크 원작에서 상당히 또 실점이 많았던 자원이라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또 오버도 한번 컨택 방향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9.5 기준점 오버와 함께 삼성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삼성과 하나의 매치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키움과 일단 NC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도 일단 오버로만 접근을 했죠. 근데 오늘도 일단 역시 오버로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대 또 일단 난타전이 펼쳐졌던 경기였고요. 7대5로 일단 N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오늘 경기는 신민혁이 물론 이제 직전 경기 때 삼성 상대로 5이닝 동안 역시 2실점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당히 일단 나름의 또 밸런스를 좀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작년에 키움전에 약했어요. 키움전에 1승 1패 9.00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키움전에서 또 고전했던 내용들을 보여줬고, 또 원정 피칭 내용들은 또 다소간 또 기복이 조금 심한 자원이지. 그러다 보니 일단 첫 경기 삼성전의 승리를 너무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경기고요. 반면 또 일단 정현우도 일단 직전이 또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 기아 상대로 5이닝 동안 어떻게 보면 6실점을 했어요. 6실점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승리를 거뒀어. 어떻게 보면 타선의 도움으로 일단 역시 기아전의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고무적으로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양팀 선발들이 시즌 첫 경기 때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근데 일단 이제 무엇보다 피칭 밸런스는 상당히 또 불안한 내용들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무엇보다 일단 오늘도 승패는 패스야. 승패는 패스 9.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로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일단 역시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경기는 타격전이 예상이 돼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표는 끝났고요. 두 번째 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이 56개밖에 안 눌려져 있네요. 추천 팍팍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일단 표온계를 한번 깔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눌러주시면은 또 가능하다. 아시겠지? 오늘 약간 100개가 안 되면 또 표온계를 해드릴 명분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두 번째 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바롯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바롯데 경기. 자, 일단 이제 오늘 경기는 일단 역시 보스와 일단 코자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도 일단 역시 조금 이제 승패 라인업을 잡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보스 같은 경우도 직전 소뱅전에서 5이닝 동안 4실점을 했어요. 5이닝 동안 4실점으로 8피안타 맞고 상당히 또 불안한 피칭 내용들을 좀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고요. 반면 또 코자 같은 경우도 일단 직전 오릭스전에서 일단 또 나름 또 5이닝 동안 버텨내긴 했지만은 실제 이제 소뱅 타선 상대로는 늘 고전했던 자원이야. 그럴 때 이제 원정에서의 기복들이 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일단 역시 승패를 잡기에는 조금 두 팀 선발들이 조금 애매한 경기입니다. 일단 역시 최근 일단 지바롯데도 타선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라쿠텐도 역시 타선 분위기가 상당히 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면은 요 경기는 7.5바의 공략 포인트를 노리시는 게 맞겠죠. 일단 요 경기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불펜들은 또 불안해요. 지바롯데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불안했고, 라쿠텐도 일단 역시 불펜 자원들이 불안하다면은 후반부 때도 일단 점수들이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일단 요 경기는 7.5바를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승패는 패스입니다. 아시겠죠? 요 경기도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서울 SK와 일단 역시 고양 소노의 매치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농구 순위가 또 일단 민감한 시점이죠.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일단 윤곽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뭐 2경기 남은 팀도 있고요. 1경기 남은 팀도 있다 보니까 이제 역시 조금 54경기 가운데 일단 역시 윤곽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조금 1위 확정 이후로 일단 로테이션 폭을 조금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약간 로테이션을 약간 크게 가져갈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별다른 큰 동기부여가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주전 라인업들의 부상자들을 조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렇게 경기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SK 경기를 약간 승패로 떼기가 조금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일단 주전들 가용됐을 때는 SK가 올 시즌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공격력이 좋아. 공격력이 일단 득점 2위로 일단 리그 내에서 상대 또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력까지 좋아. 그러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에서 역시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역시 약간 조금 리그 1위를 독보적으로 달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밸런스를 보여줬던 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좋으면 공격이 좋고 수비가 좋으면 수비가 좋지 공격과 수비가 둘 다 되는 팀이 없었어. 그게 일단 SK였기 때문에 SK가 올 시즌 이렇게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어제 경기 때도 정관왕전에서 81실점을 했죠. 81실점으로 일단 5점 차이 패배를 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주전 멤버들을 조금 빼고 운영을 했을 때는 수비 공백들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했던 수비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승패로 째지 마시고요. 158.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고양 소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일단 탈꼴찌, 이제 서울 삼성도 어떻게 보면 2경기가 남아있고요. 고양 소노도 오늘 경기 포함해서 일단 2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한 게임 차로 고양 소노가 앞서 있는 만큼 그래도 일단 남은 동기부여는 두 팀 다 조금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역시 약간 요 경기는 승패 라인업은 패스를 하시고 역시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공략하신다면은 충분히 일단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으신다면은 요 경기도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와 일단 서울 삼성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는 아시다시피 일단 LG전에 패배를 당했어요. LG전에 어제 경기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는 일단 2위 자리가 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모비스의 선택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제 모비스는 일단 2위 자리는 어렵다. 그렇다면 일단 역시 남은 경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게임이 남아있지만은 2게임을 일단 다 이기더라도 2위 탈환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단 3위 자리를 노리자니 3위 자리로 가면 정관장과 붙어야 돼. 정관장이나 일단 동부랑 일단 역시 약간 경쟁을 좀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해요. 근데 사실상 정관장이 조금 유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3위로 가면 정관장과 붙어야 되고 4위로 가면은 역시 가스공사랑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제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일단 모비스는 정관장전은 약했어. 근데 일단 가스공사전에서는 오히려 일단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일단 모비스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4위 자리가 차라리 편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는 대폭의 로테이션이 들어갈 경기입니다. 그 가운데 일단 이제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일단 로빈슨의 활약도 조금 좋은 편이고요. 일단 역시 남은 경기 2게임 남은 가운데서 고양 소노와의 매치업을 조금 안고 가려면은 일단 역시 탈꼴찌를 노리고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은 건 사실이야. 그런 내용이고 그렇지만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일단 역시 뭐 서울 삼성이 직전 경기 KCC전에서 어떻게 또 6연패 탈출을 또 했고 그 가운데 이 경기 약간 서울 삼성 역배 가능성을 한번 보셔도 좋은 경기다. 울산 모비스는 3위 자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을 조금 잡아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서울 삼성 역배 아니면 또 일단 서울 삼성 프레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이 경기는 일단 역시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역시 6강 프로를 치러서 일단 또 4강 프로를 또 거쳐야 되죠. 그런 단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일단 6강 프로를 또 빨리 데뷔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고 그 가운데 역시 약간 조금 승리는 큰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3위 자리는 오히려 또 모비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역배 프렌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이 경기는 어느 반은 패스합니다. 패스를 하겠지만은 역시 서울 삼성 역배 충분히 또 한번 노림수를 고를 해보셔도 좋은 경기가 요 경기라는 점 아시겠죠? 그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대전정관장과 일단 흥국생명의 매치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전 경기 대박이었죠. 어떻게 보면 또 흥국생명 상대로 일단 역시
뭐 2차전은 일단 흥국생명이 일단 리버스 스윕을 보여줬다면은 지난 경기 때 일단 대전정관장이 리버스 스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상당히 또 일단 재밌는 경기, 명경기를 연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일단 역시 대전정관장 염혜선도 부상을 지금 안고 있는 가운데 경기를 치르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부키리치도 그렇고요. 일단 몸 상태가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일단 이번 때 흥국생명과의 매치업도 2차전, 3차전 두 번의 풀세트 접전을 펼쳤어. 그런 가운데 일단 역시 플레이오프까지 3차전까지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단 오늘 경기는 역시 정관장이 활활 다 타올랐다. 지난 경기 때 일단 이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던 경기야. 이젠 체력적으로 일단 받쳐줄래야 받쳐줄 수가 없죠.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이 경기는 일단 이제 1차전 흥국생명의 3등의 완승, 그 그림이 조금 그려지는 경기예요. 일단 역시 이제는 정관장 조금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현대건설전도 상당히 또 만만치 않게 혈투를 펼치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만큼은 일단 역시 조금 좋은 경기력들 조금 표출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흥국사이드와 함께 어떻게 보면 마엔 그러다 일단 이제 177.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은 충분히 일단 역시 좋은 포커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이 경기는 이제 지칠래야 지친 정관장 이제는 체력적으로 방전이 올 때가 됐다는 게 무엇보다 제일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흥국의 우승 오늘 확정짓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합시다. 목이 칼칼하네요.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더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가시마와 일단 이제 교토상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마가 직전 경기 때 어떻게 보면 쭉 이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다가 어떻게 보면 한 차례 브레이크가 걸렸죠. 쌈프이로 원정에서 1등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역시 원정은 조금 이제 가시마가 좀 그래요. 일단 우리가 또 그 경기를 어떻게 보면 또 무승부를 조금 노리고 왔었는데 원정 경기에서의 아쉬움 또 일단 쌈프이로가 또 제르망의 활약들이 조금 표출이 됐던 내용이다 보니까 정말 또 일단 경기력이 좋았죠. 밤에 또 일단 교토상가도 최근에 무패 행진을 조금 달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또 홈 경기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도 역시 4승 1무야. 4승 1무. 5경기 동안 4승 1무로 극강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 또 세아라가 일단 팀에서 역시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감독도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가와사키에서 상대 닭공로를 보여주고 황금기를 이끌었던 오니키 감독이 또 부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시마의 홈 경기빨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이제 교토전에서는 최근에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일단 교토상가전에서 상당히 또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조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토도 최근에 역시 3경기 연속 무패 행진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이제 무엇보다 가시마의 홈발에 조금 기대치가 더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무패 행진 올 시즌도 역시 홈 무패 달리고 있는 가시마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일단 역시 이 경기는 언어반은 패스입니다. 언어반은 솔직히 조금 언더가 좀 땡기긴 하는데요. 일단 이 경기는 언어반을 굳이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가시마승 한번 또 노림스 가져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가시와와 일단 간바 오사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이제 조금 가시와도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죠. 어떻게 보면 또 5위 자리 조금 이렇게 달성을 했을 정도로 나름의 일단 역시 밸런스를 조금 안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일단 이 경기는 간바는 또 원정 성적이 조금 더 긍정적이야. 원정에서의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역시 저는 약간 간바의 원정 성적은 조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에서 일단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접전의 가능성도 살짝은 보이는 경기입니다. 가시와도 분위기가 좋지만은 일단 간바 오사카도 원정 경기력은 조금 준수한 편이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약간 최근에 우사미도 조금 폼이 조금 올라와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웨우톤이나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또 나머지 자원들도 일단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기 시작했어. 특히 또 일단 이제 유달리 또 일단 가시와 원정에서 일단 최근에 상대 또 일단 패배가 없을 정도로 상대 또 밸런스를 조금 안고 가고 있는 데다가
최근 역시 7경기 동안 가시화전에서는 패배가 없어요. 일단 나름 또 가시화가 나름 또 3승 4무 1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은 시즌 내내 일단 역시 아직까지 오사코가 조금 부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가운데 역시 약간 조금 최근에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또 높다면은 요 경기도 일단 역시 무승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살짝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가시화도 무승부 비율이 너무 높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승부나 프렌 사이드 아니면 또 일단 2.5 기준점의 언더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충분히 또 일단 케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일단 제일 좋은 조건은 간바 오사카 프렌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바 오사카는 가시화전에 이것보다 부상자들이 더 많았을 때 어쩌면 또 일단 이게 조금 더 패배가 없었던 상황이었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7경기 무패 행진에 간바 오사카 프렌을 조금 좋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승부 프렌 요 경기 2점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쇼난과 일단 나고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쇼난 나고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쇼난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약간 상승세를 조금 달렸던 내용들을 좀 보여줬다가 일단 최근에 약간 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시미즈 상대로 일단 원정에서 3대 0의 패배, 또 일단 가와사키 원정에서 2대 0의 패배 이렇게 좀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컵 대회 빼고 일단 역시 비셀고베전 패배까지 해서 지금 3연패예요. 3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 3연패 기간 동안 무엇보다 일단 실점이 7실점이지 득점은 일단 1점밖에 없어. 그럴 정도로 일단 최근에 약간 쇼난이 하락세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근데 쇼난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시즌 초반에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들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일단 이제 시즌 막판에 경기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 좀비지. 일단 잔류좀비로 일단 수비력을 내려버리면서 두 줄 수비로 역시 늘 이제 잔류는 조금 하는 팀이 쇼난이야, 그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즌 초반은 약간 난타전도 자주 조금 연출을 하곤 합니다. 반면 또 나고야는 일단 최근에 약간 기사회생을 했죠. 꼴찌로 조금 쳐져 있다가 약간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리면서 역시 일단 3연승의 페이스 컵 대회 포함해서 이렇게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렇지만 역시 수비는 아직까지 조금 올 시즌에 조금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승패는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고야도 일단 원정 성적은 조금 긍정적이지 못하거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일단 2.5가 역배지만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나고야도 올 시즌 이렇게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수비적인 실점들이 많은 팀이고 그런데 일단 슈어너도 최근에 실점이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일단 매치업이라면은 요 경기는 일단 충분히 또 2.5바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산프이로와 일단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프이로 직전 경기 일단 잘 나가던 일단 리그 1위 가시마를 또 홈에서 잡아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무엇보다 일단 제르망의 또 합류는 상당히 또 일단 긍정적이었죠. 직전 경기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에서 찬스를 또 많이 만들어냈었고 가시마전에서 골은 얻긴 했지만은 일단 연계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산프이로 이 페이스면 일단 이제 올 시즌 다시 또 1위 버프 또 받아서 시동을 조금 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직전 경기 일단 제르맹의 활약은 돋보였던 내용이었습니다. 골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내용이었고 자 그 가운데 일단 이제 세레소 오사카는 지금 현재로 최근에 아시다시피 세아라 이탈리우로 용병을 또 영입을 했지만 용병들이 아직까지 리그 적응을 못하고 있어. 그런 내용이다 보니 일단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좋아야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이제 수비도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원정에서 또 없잖아 늘 있었고 그런데 일단 이제 산프이로는 지난 시대도 홈에서 일단 12승 3무 4패였어요. 그럴 정도로 홈 강세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팀이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세리수전에서는 6승 2무예요. 6승 2무로 일단 역시 상대전에서도 우세를 보여줬었는데 특히 또 일단 제르만까지 합류해서 분위기까지 올라왔다면은 요 경기는 산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요 경기 어떻게 보면 일단 세레소의 문제점은 역시 수비죠. 수비적인 문제점들이 조금 발현이 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또 오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난타전 가운데에서의 산프로의 조금 다득점도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프사이드 2.5바 이렇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원주동부와 일단 부산 KC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원주동부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동기부여가 또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오늘 경기 안양전관장은 딱 한 경기가 남았거든.
54경기를 치른단 말이에요. 54경기를 치르는데 마지막 경기가 원주동부전입니다. 원주동부전이고 일단 원주동부는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고 나야지 일단 이제 마지막 안양정관장전이 유의미한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가 있어요. 오늘 경기 져버리면 원주동부는 탈락이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이기고 싶지만은 일단 최근의 경기력이 안 받쳐줬던 건 사실이에요. 강상재도 그렇고 조금 이제 스펠먼도 부상 이슈가 좀 있고 그런 내용이지만은 오늘 경기 잡고 안양정관장을 잡아버리면은 상대전의 우세로 일단 동부가 유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은 두 경기를 원주동부는 싹쓸이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무엇보다 일단 동부의 동기부여가 불타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일단 KCC가 지금 경기력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무엇보다 올 시즌 리그 내에서 일단 최다 실점 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모비스가 압도적인 실점 팀이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단 최근에 서울 삼성, 고양 소노, 부산 KCC 일단 치고 올라와 버렸지. 시즌 내내 일단 저득점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일단 다실점 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자농구 기준점도 조금 올라갔어. 맞지?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올라갔고 그런데 일단 다득점 오버 경기들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KCC가 일단 그 판도에 일단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수비 밸런스가 형편없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고요. 시즌 내내 어떻게 보면 또 리바운드가 꼴찌야. 리바운드가 일단 역시 리그 최하위를 달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라거나 이탈이 제일 컸어. 그지? 라거나 이탈 이후로 일단 조금 팀 분위기가 박살이 나버린 게 부산 KCC야. 그렇기 때문에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자, 원주동부는 일단 그래도 리바운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일단 뭐 시즌 맞대결도 일단 동부가 조금 우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일단 동부 사이드의 컨택 방향을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이제 동기부여가 일단 100% 경기력으로 반영이 될지는 그건 또 한번 또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겠지만은 일단 리바운드 우세 이 부분에서는 무엇보다 크다. 또 일단 거기다 일단 수비 실점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KCC가 좋은 경기를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죠. 그 가운데 일단 요 경기 162.5 기준점에서는 역시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부산 KCC의 실점은 리그 탑티어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한번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정관장입니다. FC 안양과 일단 역시 강원FC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다 일단 지금 현재로 약간 조금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도 일단 지금 공격력이 원활하지 못하고요. 자, 그건데 일단 이제 강원FC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경기력이 조금 원정 경기력 또 기복이 있고 득점력에서의 기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두 팀 다 지금 현재 득점력의 부재가 제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일단 뭐 양 팀들의 매첩이 뭐 상당히 또 오랜만에 매첩이긴 해요. 그죠? 일단 또 2부 리그에 또 안양이 또 오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일단 무엇보다 일단 득점이 안 되는 건 사실이야. 지금 현재 강원FC도 일단 두 경기 동안 2연패를 달리고 있는 동안 일단 뭐 1등의 패배 이렇게 당하면서 단 한 차를 일단 한 골도 없었고 그런데 1실점씩을 안고 있었고 그런데 일단 안양도 일단 대구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전북현대전에서도 1등의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일단 득점 부진과 이런 부분들을 연출하고 있는 팀들의 맞대결이라면은 2.5 기준의 언더사이드 상당히 일단 좋은 경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일단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무승부 사이드 2.95배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 그 가운데 안정적인 접근은 역시 프렌이 될 것 같습니다. 프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은 상당히 일단 요 경기도 일단 또 나름의 또 이유 있는 퀄리티를 또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안양은 또 모타가 부진하고 일단 강원 같은 경우는 용병 라인업들 가브리엘 주제, 호마리우, 코바체비치 이런 자원들 전부 다 부진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는 과히 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언더프렌 무승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일단 광주와 일단 제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는 일단 광주 사이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정배당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일단 이제 아사니가 일단 최근에 조금 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최근 3경기 동안 승리는 없지만은 득점력에서의 약간 긍정적인 요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역시 조금 홈 경기에서는 그나마 일단 이제 5할 성적 이상을 또 기록해줬던 퍼포먼스가 좀 있다는 점을 조금 중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또 변준수도 복귀를 하고요. 일단 이제 약간 가브리엘만 복귀하면은 조금 더 라인업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일단 아사니의 폼이 다시 조금 긍정적으로 또 올라와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반면 또 제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에반드로, 데닐슨 이런 장들이 부상으로 일단 오늘 경기 또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단 유리 조나탄도 부상 당하고 나서 조금 폼이 정상적으로 올라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그 첫 골이 없죠. 그런 부분도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일단 원동도 일단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요 경기는 광주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5 기준점에서는 어느 반은 어느 쪽으로 추천드리기도 조금 애매한 경기입니다. 일단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요 경기는 승패 라인업의 광주는 충분히 또 한번 공략 포인트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어제도 일단 쓰나미를 좀 맞았고요. 일단 이제 갑자기 흐름이 조금 한폴라 이런 부분으로 약간 끊겨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경기 주간부터 반드시 반등을 해야 되겠죠. 일단 역시 조금 연승을 타다 보니까 그 연승 가운데 7연승 실패로 인해서 약간 그 후유증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물론 경기도 조금 난해한 경기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경기는 더 좋은 적중으로 한번 또 품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추천이 77개가 차있는데요. 100개가 차야 표공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분석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조금 정리해서 올려드리겠고요. 아무튼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는 표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실버 회원과 VIP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은 바로 표를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적중 늘어보자고요. 가자!